맹주 탈출. 시작이 조금 슬픈데, 일단 13년 전. 이거 슬픈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 부동산 공부 1도 하지 않은 채 남해에 땅을 덜컥 샀더랬습니다. 단지 뷰가 좋다는 이유로. 이것도 우네요. 한참 뒤에 그런 곳을 맹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바보 같은 땅을 샀구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어 지난 지금 근처 부동산에 여쭈어보니 땅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반값에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맹지는 더더욱 거래가 없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선 왜 이런 땅을 그 값을 주고 샀냐며. 네, 맞습니다. 저는 호구입니다. 호구입니다 라고 우는데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쪽을 욕하거나 난리가 났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다라는 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쪽도 사기 쪽으로 많이 분류하는 우리나라 법. 외국은 10만 원짜리를 제가 100만 원에 여러분들 팔았어요. 그럼 절대 사기가 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에 팔아도.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기로 제가 알기로는 1등이에요. 우리나라 맨날 뭐 음주운전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 같죠? 딴 나라는 매번 그런다는 거예요. 한 1분에 한 명씩.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은. 근데 그 치안이 안 좋은 것 중에 사기의 비율이 높다지 전 세계에서 사기를 많이 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쪽은 잘 모르니까 이 부동산 쪽만 봐도 뭐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귀에나 머릿속에 팍팍 꽂아줘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있는 사실이긴 한데 그걸 약간 바꾸는 거죠. 이렇게 교묘하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건 제부 전문이 아니니까. 다시 일로 와서 사기를 당한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땅은 사기를 당한 땅이에요. 제가 이렇게 비싸게 팔았다는 걸 그냥 사기라고 규정할게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땅은 나쁜 땅입니까? 이미 본인 거잖아. 되돌릴 수 없다면 그거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그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그 땅이 앞으로 나빠지는 땅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옛날에 샀던 땅 이렇게 시작하면 다 무슨 비싸게 샀다느니 사기를 당했다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팔고 싶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것과 팔고 싶은 거는 연관이 없어. 기분이 나빠서 팔고 싶은 거잖아. 그런 쪽으로 자꾸 엮어가시면 투자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 두 번째. 사촌을 통해 지인의 땅을 샀습니다. 난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 여러분 기획부동산 들어보셨죠? 기획부동산. 저는 기획부동산 좀 깔게요. 기획부동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나왔던 하나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실제로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획부동산이 많아졌나? 옛날에 더 많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텔레마케터로 고용을 합니다. 내가 이제 대학을 나왔고 이제 취직할 데가 없어서 취직하는데, 너 와, 이거 텔레마케터 해. 그리고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기 뭐 들어와서 여기가 평당 2천만 원에 니네가 할 일이 팔 일이야. 여기는 한 평부터 살 수 있어.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옛날엔 이것만 했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하니까 잘 먹히겠습니까? 특별한 뭐 말재주가 있다던가 마케팅 능력이 있다던가 영업력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에 조회는 받아. 이게 싼 거야. 주변에는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주는 거야. 매일 교육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좋은 게 있대. 그리고 그대로 교육받은 대로 쭉 읊습니다. 엄마 뭐 부동산 알아요? 엄마도 몰라. 그러니까 와, 우리 딸이 취직한 저기가 좋은 부동산인가 보다 하고 엄마가 삽니다. 큰아버지가 사고요. 이모가 사고요. 인맥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퇴사하는 겁니다. 퇴사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잘립니다. 왜? 성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13년,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3년 전에 텔레마케터 지인한테 싼 땅을 비싸게 사갖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기획부동산이 변질되었습니다. 100%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인을 통해, 사촌을 통해 이거 너무 많아요. 그 기획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경매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소개가 왔더라도 안 해! 싫어! 이것도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오면 경매물건 조사하듯이 조사하시면 누구를 통해 들어오셔도 실수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길을 내서 맹지라도 탈출하고 싶은데 기름 물고 있는 인접 땅인 김씨 문중 땅인데 그 땅의 일부를 써야 길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4m 도로 넓이만큼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건지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면 토지 거래 시 복잡해진다고 비추하더라고요. 맹지 탈출용 도로를 낼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불쌍한 불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경험이나 고견 부탁드립니다. 맹지 탈출은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는 건 공짜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봐드릴까? 그래도 다행히 산 중간은 아니네요. 자, 공짜로 낼 수는 없겠죠. 딱 보니까 방법이 있어 보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집이 있는 것 같고요. 집. 여기에도 집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내 땅은 길이 없는지 몰라도 인접해서는 이런 길이, 남서대로라는 길이, 남서대로 길을 해갖고 있네요. 이쪽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사용료를 내고 쓴다, 이거는 맹지 탈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즉 남의 땅을 그냥 임대로 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 부동산 사장님께서 비추하는 이유가 그거는 언제라도 이제 그만 사용해, 사용료 안 받을래 이렇게 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건 또다시 맹지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비용이 적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비추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남의 땅을 사면 되겠죠. 아까 4m라고 얘기했는데 4m를 사면 됩니다. 4m는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너비의 도로인데 여기가 뭐 공장을 지어야 된다거나 물류 창고가 들어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 4m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근데 보아하니 그런 지역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남해니까 남쪽에 바다가 있지 않을까? 저만큼이 있네요.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거 좀 내가 보기엔 여기가 고가 좀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남동쪽으로 살짝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내면 사면 되는구나 해갖고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동네 인근 시세보다 비싸게 부를 때, 예를 들어 시세가 신당 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부른다. 그럼 안 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 100만 원을 사갖고 내 땅에 포함시켜야겠죠? 금액 전부를 포함을 시켜서 그 포함 전부를 시킨 금액을 평당가로 나눠봤을 때 이 정도면 살만하다 라고 해야지. 그 동네가 50이니까 100만 원은 비싸다. 비싸죠. 2배나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얼마간 50평을 사갖고 큰 땅이 많이 효과적으로 오른다면, 오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길 있는 땅이어야 단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다면 그 총액을 따져서 계산을 해봐라. 이게 1000평이에요. 이 동네 시세는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억인가요? 10억. 이 시세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요. 도로가 없으면 반값도 받기 어렵대. 5억도 받기 어렵대요. 근데 여기 한 100평이 이거 도로예요. 여기가 100평을 이제 주고 사야 돼. 그럼 평당 100만 원을 주면은 1억이니까 사면 되는데 평당 200만 원을 달래요. 시세보다 자그마치 2배나 더 달래는 거야.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없는 그지같이 생긴 땅을, 뱀처럼 생긴 땅을, 그건 내 주관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내가 일단 200만 원을 추가하면 2억이죠. 평당 200이면 2억을 추가했을 때 100만 원이 되니까 이제 1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사면 5억.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지. 이 땅의 시세가 100만 원인데 200을 달라 그랬다 그래서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돈이 없어, 내가. 이거 200만 원에 주고 사면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교환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도 교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땅에다가 이 부분을 준다던가
이 땅에다가 다른 부분을 주고 도로를 낸다거나. 이것도 간단하게 이걸로 표현해 볼게요. 이건 뱀처럼 길게 생겨서 단독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땅이죠. 남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맞죠? 그래서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길은 내야 되는데 여기에 200평을 잘라주세요. 이 사람한테 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100평만 가져가는 거예요. 100대 100, 1대 1이면 제일 좋겠죠. 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독 효용 가치, 뭐 상가든 집이든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이 되고 나는 길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 모양 괜찮아. 이 정도면. 얘는 뭐 아주 훌륭하고. 나만 만족할 게 아니라 남이 만족할 게 뭐냐. 돈 2배를 주느냐 아니면 땅을 2배를 주느냐. 100평을 내가 갖고 상대한테 100평을 더 주는. 제일 좋은 건 100평만 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렇게 협상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 평당 100만 원만 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야 시세보다 더 달랜다. 야 내 땅 교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랜다. 이렇게 해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 내 땅 200평을 주면 얘는 2억, 나는 200평을 줬으니까 100평이 빠지죠. 100평을 받고 200평을 준 거니까 900평 9억, 도로가 없으면 5억. 그럼 이것도 이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두 가지를 잘 혼합한다면 맹지 탈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